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책을 없앰으로써 명성도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볼셰비키 혁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네요. 175쪽에 검열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을까요? 검열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검열이라는 것이 실제로 누가 검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은 뭘로 환원시키면 돼요? 빈도수. 이건 달리 얘기하면 우리 누구죠? 최근에 문성근 8년 동안 전화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부터 모든 방송 출연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 집을 팔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8년의 공백, 제가 아는 분은 해직을 당했습니다. 해직 교수. 7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결국 인생이 망가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엔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급격히 명성이 4분의 1 수준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건 누군가가 삭제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동 탐지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재밌네. 이런 게 재밌어요. 자, 이제 하나의 이제 엔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어와 영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억압이 일었을 경우와 이제 없었던 경우를 독일어와 영어를 가지고 엔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치 정권 기간 중에 독일어는 그 명성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영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억압과 검열을 넘어서 모든 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탄압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터넷 전체 중국은 가능한 것 같아. 중국은 지난번 북한이 6차 핵실험 했을 때 인터넷에 핵실험 이것만 쳐도 공안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완전 차단돼 버렸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아직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단동 같은데 뭐 공안이 완전히 깔렸었다고 그러는데요. 명예의 과정을 통해서 명성이 얻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엔그램의 어떤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재미난 논의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과 망각의 속도. 이제 제가 최근에 요즘 그 발표한 글이 있는데 문자와 기억의 관계이죠. 그 문자와 그 기억의 관계를 기억의 의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잘 아시는 분인데 리모컨을 국에 넣고 삶았어. 근데 국을 끓이다가 이제 리모컨을 집어넣고 끓인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났다고 건망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건망증이라는 거는 없다. 이분이 자기가 건망증이 심하대. 건망증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기억이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제 현대 그 뇌과학에서는 기억을 메모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콜이라는 말로 쓰죠. 리콜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토탈 리콜. 영화 제목에 토탈 리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화성에서 겪었던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을 잘랐습니다. 지웠어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이 기억들이 조금 꿈틀꿈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새로 주입된 기억들을 의심하게 돼요. 이 시작이 되죠. 메모리라는 것은 무네모스네라는 말에서 비롯되어 왔는데 되풀이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메모 랜덤하고도 연결되죠. 적어놓는다.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머릿속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첫 번째 기능은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억이라고 했죠. 기는 그 말씀 언을 쓴 거 보면 말을 바르게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무슨 304할 때 기할 때 기라는 것은 단순히 적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적는 걸 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면은 바르게 적어서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게 메모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라는 말 속에는 바르게 적어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재생시킨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떠올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입력, 인풋,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처리가 돼서 어딘가 저장됐다가 내가 이렇게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아웃풋, 세 단계가 있네요. 받아들이는 단계, 처리가 되는 단계,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시 불러내게 하면 불러와지는 단계. 그럼 불러내지면 우리 그러죠. 기억이 난다. 안 불러내지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려운 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무의식을 건드려 가지고 또는 이제 최면을 걸어서 기억을 이끌어낼 수도 있죠.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뉴런 시냅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징어를 한번 오징어 요거를 뇌 세포라고 떠올려 보세요. 오징어처럼 생기진 않았지만은 일축하게 생겼습니다. 오징어처럼 뇌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오징어에는 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축삭이라고 엑시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이 실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데 어떤 실은 길게 뻗어나가 있습니다. 길어가지고 다른 이제 그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리시버 이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제 말단이랑 끄트머리 사이에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쭉 뿌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 우리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말 소리가 전달이 돼가지고 귀를 통해 가지고 음파가 이제 우리 이제 청각 세포를 건드려 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끄트머리에서 정보가 전송이 되면 요건 이제 생화학 신호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그네슘, 칼슘 이런 50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을 쭉 뿌려 요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용체들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칼슘을 받아들이고 마그네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게 막 끄트머리가 이렇게 얇았던 것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렇게 커져.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안 쓰면 다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이제
천억 개 이상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건 아니야. 뇌에서 이런 뉴런 시냅스의 패턴이 형성이 되면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패턴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이 안 생깁니다. 그게 건망증이라는 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뭐 중기 기억도 있지만 둘로 나누게 되는데, 기억의 중추를 우리가 해마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의 중추는 해마가 아닙니다. 해마는 변환기, 모듈레이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의 손상이, 해마가 쪼그러들거나 해마가 손상이 되면 단기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단기 기억이 안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안 돼서 당연히 나중에 새로운 장기 기억은 안 생겨요. 예전에 있던 장기 기억들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데, 단기 기억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경험한 것 중에 99%는 다 단기 기억에서 7초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 7초 안에 어떤 것을 딱 잡아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전환의 그 중추가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로 와가지고, 그럼 해마는 무슨 근거로 이걸 단기 기억을 우리가 뭐 실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내볼게요. 79,325 들으셨죠? 네. 자, 한 2, 3초 지났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해요. 99부터 91까지 홀수만 거꾸로 세어보세요. 99, 97, 95, 93, 91. 자, 제가 뭐라고 아까 뭐 했죠?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억의 일종의 그 작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가지고 아무리 이걸 외우려고 해도요, 또 다른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작업 기억이 작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를 들어 아브라 카타브라,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요, 이 길기 때문에 7글자가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집니다. 반복하지 않고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 기억들은 왜 이렇게 단기 기억으로 남냐면, 우리 뇌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오른다든지, 또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된다든지, 알아채는데 다양한 그 정보들을 활용해야 돼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펼쳐놓고 할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치운 뒤에 중요한 것만 계속 여기서 처리하는데 치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뇌가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럼 기억을 하려면은 다른 요소가 안 들어오고 요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면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한다고 기억되는 건 또 아니야. 기억에서 핵심 요소는 편도체라는 겁니다. 편도체는 바로 감정의 중추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야, 이걸 내가 뭐 못하면 난 죽는 거야. 난 끝이야.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을 때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외워진 것들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일종의 필터링이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뇌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휴지통 메일통 메일박스 비우기를 해요. 필요한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길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한 2,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됩니다. 2, 3일 뒤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한번 하시고요.
오늘 공부한 거를 저녁에 한번 또 슬쩍 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한번 또 슬쩍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해마가 주로 작동하는 게 한 달 단위니까 한 달이 가기 전에 한번 또 복습 3번 정도 복습을 하면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돼서 보통 2, 3년 정도는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려면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보면 가장 좋네요. 시험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주머니는 실제로는 그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도 아마 지각을 못했을 거야. 기억을 못한 거죠. 이미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억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빅데이터에 들어오냐면요. 빅데이터는 사람처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쓰나요? 에빙하우스 곡선이라는 게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있고 하루에 거의 60%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3, 4일 지나면 25%나 20% 이하로 남아요. 계속 우리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빈도수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예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망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앞에서 얘기했던 나치였죠. 검열 또는 혐오 같은 겁니다.